며칠째 집안은 부산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묵묵히 서연이의 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 위로 스탠드 조명이 비추자 그 옛날 젊은 시절에 내 아내가 떠올라 눈가가 졌더군요. 아버지, 이 드레스 어때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몸을 돌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너무 닮아서요. 아내 미정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행복해야 마땅한 순간인데 속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결혼이라는 새 출발 앞에서 나는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하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전 묻어둔 비밀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밤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나는 방 한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불현듯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욕망, 그로 인한 죄,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버텨온 나날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태수 씨, 또 그 생각이지? 아내 미정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싫어하던 걸 기억해낸 거죠. 내일이면 다 끝나.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일이 오면 더는 숨길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향수와 죄책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더 분주했어요. 친척들이 모여들고 축의금 얘기가 오가며 웃음 섞인 농담이 오갔죠. 하지만 그 웃음 사이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번지고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형님, 서연이 시집 보내고 나면 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생이 던진 말이었어요. 가볍게 한 듯 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죠. 이미 재산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집은 그냥 우리 살던 대로 두면 되지, 뭘 따져.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어요. 나 하나 잘못한 삶 때문에 남은 재산조차 정직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그때 아내 미정이 나서서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애 결혼인데. 그 목소리에 단단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서연이도 분위기를 느낀 걸까요? 드레스를 챙기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 왜 다들 돈 얘기만 해요? 그냥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죄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자 친척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셋만 남았어요. 아내는 분노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일 입 다물어. 아이 망칠 일은 없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 내가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서연이가 방문 뒤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내 무너진 자존심과 숨겨둔 죄가 이제 가족 모두를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걸.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어요. 결혼식 준비로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서연, 그리고 도연이가
함께 웨딩홀 리허설을 다녀온다며 떠났을 때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에서 TV만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모컨을 꺼버리니 정막이 덮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입 밖으로 새어나온 한마디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죠.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고 남들처럼 성실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웃고 떠드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 자리는 없었죠. 저녁 무렵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를 보고 멈칫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순간 대답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차마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너 신경 쓰지 마라.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허공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그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했어요. 딸이 내게 의지해야 할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나.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 제발 내일은 조용히 넘어가 줘. 우리 서연 인생에 상처 남기고 싶어? 나는 손가락을 꽉 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을까? 내가 무슨 얼굴로 저 애를 시집 보내. 그 순간 문틈이 살짝 움직였어요. 서연이 또 들은 거죠. 그 애의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의심. 나는 그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감은 이미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나 지근 얼굴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오랜 세월 잊은 줄 알았던 이름, 최상길. 젊은 시절 내 과거를 가장 깊이 아는 친구였죠. 그는 나를 보자마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 결혼 소식 들었다. 축하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자격이 있나 싶더라. 나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나 서연이 들을까 겁났거든요. 하지만 상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 내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피는 못 속여. 그 말이 내 귓가를 찌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용히 해라. 서연이 앞에서만큼은 제발, 제발. 이제 와서 태수야, 내가 감춘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그게 바로 내일일 수도 있어.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길은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어요. 늦기 전에 내 입으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신 말해버릴 거다. 그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무너져 내린 듯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나를 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누구셨어요?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균열, 이제는 가족의 마음에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낯설 만큼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잦아들고 집은 정막에 잠겼죠. 나는 방 안에서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결국 서연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허공에 퍼졌습니다. 아버지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방 안엔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고 서연은 그 앞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행복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는데 더는 버틸 수 없었죠. 서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딸은 웃으며 돌아섰지만 내 얼굴을 보자 금세 그 웃음이 굳었습니다.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거죠.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죠.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숨긴 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 때문에 내 인생마저 흔들릴 수 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단어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죠. 그때 아내 미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앞에 선 그녀는 분노로 눈을 치켜떴습니다. 태수 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아이 앞에서 왜 이래? 서연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고 가족 속에서도 고립된 이방인이었죠. 밤은 길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은 한 번씩 덜컥 내려앉았죠.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상길이 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말했냐? 태수야, 너답지 않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길아, 제발 내 딸 앞에서만은 입 다물어 줘. 그는 씁쓸하게 웃더니 서연이 방을 힐끗 보며 낮게 말했어요. 진실은 내가 감춰도 흘러나온다.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하겠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제발. 나는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죠. 서연아, 사실 너 태어나기 전 나는 다른 여인을 사랑했었다. 그 사랑은 끝내 비극이 되었고 그 여인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남긴 아이가 있었다.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게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와 같은 피를 나눈 아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외면했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무너지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는 눈물이 번진 시야로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라도 말해야 했다. 그래야 아버지가 아버지일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내 안에 오래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죄와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이 조각조각이라도 다시 붙는 듯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전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용서와 동시에 가장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 화려한 조명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을 바라보니 눈가에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엔 결심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서연이 떨리는 미소로 말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진곡이 울리고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 위를 걸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지만 내 귀엔 북소리처럼 심장만 요동쳤습니다. 주례가 말을 이어가던 순간 나는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죄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분들 앞에서 오래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합니다. 서연이 내 팔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젊은 날의 잘못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 죄가 이 아이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로 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장내는 얼어붙었고 서연의 눈물이 터져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리어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여러분,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수십 년 쌓였던 죄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신랑 도연이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짐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서연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살아 있었고 진실은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축복의 음악이 사라진 자리엔 긴 여운이 남아 있었죠. 무대 위엔 꽃잎만 흩날리고 나는 빈 홀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도연이는 손을 꼭 잡고 제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엔 여전히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짐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오늘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또다시 울컥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로서 더는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뒤 아내 미정이 다가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그래도 결국 말했네. 당신 성격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추길 바란 내가 어리석었어. 그녀의 눈빛은 원망과 동시에 안도의 빛을 띠고 있었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대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어릴 적 뛰놀던 마당,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여름날.
손잡고 함께 시장을 걸었던 가을밤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 인생은 죄와 후회로 얼룩졌지만 결국 지켜낸 것도 있었다는 걸. 서연이의 웃음, 가족의 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용기를 낸 내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홀을 나서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숨긴 진실도 결국 빛 앞에 선다. 그 말은 고백이자 내 남은 생의 다짐이었습니다.